잊혀진 꿈.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다. 두꺼운 사전을 넘기며 모르는 단어를 찾아 적어두는 게 하루의 낙이었다. 라디오에서 외국어 방송이 흘러나올 때면 귀를 기울였고 낯선 발음을 따라 해보며 흥미를 느꼈다. 글자를 소리내어 읽어보면 마치 다른 세상과 연결되는 기분이 들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지만 마음만큼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있었다. 학생 시절 영어 선생님이 내 발음을 듣고 칭찬해 준 적이 있다. 선생님은 공부를 더하면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날 이후 통역사라는 꿈을 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고 집안의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밭으로 나가 일을 도와야 했다. 언어 공부는 틈틈이 하는 취미에 불과했다. 성적이 좋아도 대학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부모님은 딸이 공부하는 것보다 일손을 돕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그걸 배워서 어디에 쓰려고 하냐고 핀잔을 주었다. 대학을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을 때 아버지가 단호한 얼굴로 말했다. 배움이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다. 결국 나는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기로 했다.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다.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날이 밝으면 밭으로 나갔다.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수확한 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하루가 어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바빴다. 그렇게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쉬지 않았다. 밭일을 놓을 수 없었다. 아이들은 자라 하나둘 도시로 떠났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연락이 뜸해졌고 오랜만에 전화가 와도 서로 할 말이 줄어들었다. 집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책장이 있었다. 그 속에는 젊은 날 애지중지하며 모아두었던 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남아 있었다. 책을 한 권 꺼내 펼쳐보면 가슴 한편이 싸하게 아려왔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훑어 내려가다 보면 오래전 꿈이 희미한 그림자처럼 되살아났다.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다. 허리는 굽었고 손은 거칠어졌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맞을지도 몰랐다. 아이들은 내 생활을 답답해했다.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자고 했다. 시골집을 정리하고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게 편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도시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 손주들이 학원에 가면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걸까?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아직도 쓸모가 있을까? 아무도 내게 기대하지 않지만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 있을까?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꿈이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시골집 마당에 나가 오래된 책장을 다시 마주했다. 나무 결이 거칠어진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몇 년 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책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표지를 손으로 쓸어내리니 희미하게 제목이 보였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전, 한때 즐겨 읽던 원서들, 단어장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책을 펼쳐보았다. 빛바랜 종이 위에 적힌 외국어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몇몇 단어는 입안에서 자연스럽게 맴돌았고 어떤 단어는 낯설게 느껴졌다. 페이지 사이사이에는 젊은 시절 메모가 남아 있었다. 빼곡하게 적힌 필기들이 과거의 나를 증명하는 듯 했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학생 때 책상에 앉아 사전을 펼치고 단어를 외우던 시간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외국어 방송을 따라 하던 순간들, 영어 선생님의 칭찬에 두근거리던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러나 현실은 차가웠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이미 나이가 들어 있었다. 굽어진 허리, 거칠어진 손, 깊어진 주름. 이제 와서 이 책들을 다시 펼쳐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마당에 앉아 한동안 책을 들여다보았다. 바람이 불어 책장이 흔들리자 종이장이 바스락거리며 넘어갔다. 마치 오랜 친구가 속삭이듯 나를 부르는 소리 같았다. 그때 문득 생각이 스쳤다. 내가 지금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어떨까? 아주 조금이라도 단어 한 개씩이라도 외워보면 어떨까? 하지만 곧 스스로를 비웃었다. 이제 와서 공부를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젊었을 때도 이루지 못한 꿈이었다. 이제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고 배운다 해도 어디에 쓸지도 막막했다. 마침 전화가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엄마 뭐해? 무심코 책을 감췄다. 그냥 바람 쐬고 있어. 엄마, 이제 혼자 지내지 말고 서울로 올라와. 시골에서 뭐 하려고 그래? 서울 오면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언제나처럼 아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몸이 불편해지면 병원 다니기 힘들 거라며 시골에서는 할 것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편하게 살라는 말이었지만 나에게는 그 말이 마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처럼 들렸다. 전화를 끊고 다시 책장을 바라보았다. 큰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책들을 다시 집어든다고 해도 누군가 알아줄 리 없고 어디에도 쓸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쩐지 이 책들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오래된 책들 사이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손으로 쓴 단어장이었다. 한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퍼시스턴스 끈기. 낯설지 않은 단어였다.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으며 되뇌었다. 끈기. 그 단어가 가슴에 닿는 순간 아주 작지만 확실한 결심이 섰다. 아무도 모르게 다시 시작해보자. 결심을 한 그날 밤 오랜만에 책상을 정리했다. 먼지가 쌓인 스탠드를 닫고 노트와 펜을 준비했다. 낡은 단어장을 펼쳐보니 익숙했던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손끝으로 한 글자씩 짚으며 조용히 소리내어 읽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내 안에서는 커다란 파도가 일렁였다. 잊고 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단어 몇 개를 외우자마자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이걸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밀려왔다. 그러나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 하루에 단어 5개, 문장 하나만 외우자고 스스로 다짐했다. 다음 날 새벽 눈을 뜨자마자 책상을 향했다. 창문을 열어놓으니 시골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아침 이슬에 젖은 바람이 피부를 스쳤다.
책을 펼쳤다. 첫 번째 단어는 엔더런스였다. 인내라는 뜻이었다. 의미를 곱씹으며 몇 번이고 따라 읽었다. 입술을 움직일 때마다 어딘가에서 작은 기운이 솟아나는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단어가 입에 잘 붙지 않았고 눈이 피로해 오래 읽기 어려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 손바닥만 한 노트를 두고 그날 외운 단어를 적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입으로 중얼거렸다. 밥을 지으면서도 마당에서 풀을 뽑으면서도 단어를 되뇌었다. 엔더런스, 인내. 퍼시스턴스, 끈기. 반복할수록 입에 익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단어 5개에서 10개로, 문장 1개에서 2개로 늘어났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다. 외국어 뉴스가 흘러나왔다. 예전에는 무심히 넘겼던 방송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한 단어, 한 문장씩 귀에 들어왔다. 물론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중간중간 들리는 단어들이 반가웠다. 내가 조금은 알아듣고 있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밤 거울 속 나를 보았다. 얼굴은 주름지고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내 안에서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비록 아무도 모르는 노력일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도전일지라도 나는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공부를 시작한 지 몇 달이 흘렀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마다 책상 앞에 앉았다. 단어장도 몇 건이나 빼곡히 채웠다. 처음엔 머릿속에서 흩어지던 문장들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문장의 뜻이 더 명확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여전히 실전이 부족했다. 책 속 문장들은 익숙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여는 일은 여전히 두려웠다. 언젠가 나도 이 언어로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손자 돌봄이 필요하다는 연락이었다. 원래 같았으면 기분이 씁쓸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기회라고 생각했다. 서울이라는 낯선 공간 속에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책으로만 배운 언어를 직접 부딪혀 볼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몰랐다. 망설임 없이 짐을 쌌다. 오랜만에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논밭과 산이 사라지고 빽빽한 빌딩 숲이 나타났다. 플랫폼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느껴졌다. 작은 아들의 집은 고층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수를 누르며 잠시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시골집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자들이 반갑게 달려왔다.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바쁜 얼굴이었다. 인사를 나누고 나니 바로 부탁이 이어졌다. 아이들 학원 스케줄이 복잡해요. 요즘은 어학 교육도 중요해서 영어 학원도 꼭 챙겨야 해요. 학원이라니. 낯선 단어들이 오고 갔다. 아이들을 데려다 주려면 도심 속 길도 익혀야 했다. 지하철 노선도 복잡했고 버스는 더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모르는 길은 물어보면 되고 모르는 단어는 배우면 된다. 휴대전화 지도 앱을 설치하고
학원 주소를 입력했다. 길을 잘 몰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다니는 영어 학원 앞에서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그 중에서 외국인 부모들도 보였다.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익숙한 단어들이 들렸다. 그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책상 앞에서만 연습했던 언어였다. 하지만 바로 앞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과 나누는 첫 마디가 어떤 말이 될지는 몰랐다. 하지만 언젠가 나도 이 언어로 누군가에게 말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제 정말 시작할 때가 됐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손자들을 돌보면서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아침이면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밥을 차렸다. 학교 갈 준비를 도와주고 오후가 되면 학원에 데려다 주었다.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다음 날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바쁜 일정에 정신이 없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도시의 거리는 처음보다 덜 낯설어졌고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 어느 정도 익혔다. 학원을 오가며 거리를 걷는 동안 새로운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Excuse me, may I sit? 책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외국인 여성이 웃으며 자리를 가리켰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매일같이 공부했던 언어였지만 막상 실제 상황이 닥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주었다. 여성은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다시 물었다. Do you know where this place is? 핸드폰 화면에는 근처의 한 건물 주소가 떠 있었다. 다행히 익숙한 곳이었다. 하지만 대답을 해야 하는 순간 목이 마르고 심장이 뛰었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Yes, it's near you STRAIGHT on the turn left.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문장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았다. 손짓을 섞어가며 설명하자 여성은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Thank you so much. 여성은 인사를 건네고 길을 떠났다. 짧은 대화였지만 가슴이 벅차올랐다. 비록 서툴렀지만 내가 배운 언어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 그날 밤 다시 책을 펼쳤다.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며 발음을 연습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단어들이 실제로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반복했다. 며칠 후 다시 공원에 갔다. 혹시라도 또다시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이번엔 더 잘 대답하고 싶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이번엔 한 노부부가 다가왔다.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조금 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Yes, a little. 노부부는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서울 관광에 대한 질문을 했다. 관광 명소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배운 문장을 떠올리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천천히 말하자 그들도 이해하기 쉽게 반응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자신감이 붙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그날 저녁 큰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와 무심히 물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짧은 순간 망설였다. 예전 같았으면 손자들 학원 데려다 주고 집안일을 했다고만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응, 공원에서 외국인들과 이야기 나눴어.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네, 외국인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엔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서려 있었다. 서울에 온 후 처음으로 내 안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공원에서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눈 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조금만 더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다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날 밤 책상에 앉아 영어책을 펼쳤다. 단순한 회화 문장을 넘어 문법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틀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배우고 싶었다. 인터넷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보고 단어장도 새로 만들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짧은 시간이라도 영어 공부를 했다. 어느 날 손자들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길모퉁이에 작은 문화센터가 보였다. 유리문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을 돕는 일이라면 내가 배운 영어를 활용할 기회일지도 몰랐다.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조심스럽게 봉사활동에 대해 물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한국어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죠. 그래서 간단한 영어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혹시 영어 가능하세요? 순간 망설여졌다.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입을 열었다.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직원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한번 수업을 참관해 보시겠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작은 교실에서 수업을 참관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책을 펼치고 있었다. 강사가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가르쳤다. 그런데 학생들 중 몇 명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눈치였다. 그때 강사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이 부분을 영어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긴장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공원에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떠올랐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배운 문장을 떠올리며 말했다. 는 언드 은하 타핑 마커즈 인 코리언. We use them to highlight the subject of the sentence. 한 문장이 끝나자 학생들의 표정이 변했다.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노트에 메모하며 따라 읽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수업이 끝난 후 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큰 도움을 주셨네요. 정식으로 봉사자로 활동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았다. 서울에 올라와 손자들을 돌보며 지냈지만 내 삶에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줄은 몰랐다. 책상 위에는 늘 공부하던 영어책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었다. 다음 날 문화센터를 다시 찾았다. 봉사자로 등록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문을 두드려야 한다. 새로운 배움과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문화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처음에는 수업 보조 역할만 맡았지만 점점 영어로 한국어 개념을 설명하는 일도 늘어났다. 학생들은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각자 다른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다. 매일 수업이 끝나면 혼자 남아 복습을 했다. 오늘 설명했던 문장은 괜찮았는지, 더 쉽게 풀어낼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며 노트에 메모를 남겼다. 아이들이 학원에 가 있는 시간이나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날도 많았다. 어느 날 문화센터의 담당 강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다음 주에 한국어 발표회가 열리는데 외국인 학습자들이 직접 배운 한국어로 짧은 연설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통역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당황스러웠다. 수업 중 짧은 설명을 하는 것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통역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발표회라면 많은 사람이 모일 텐데 무대 위에서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다. 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선생님께 익숙해서 더 편하게 느낄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복잡했다. 서울에 올라온 이후 자식들과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새로운 배움을 시작했고 비록 작은 역할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여기서 멈추지 말자. 그날 밤 문화센터에서 연설할 학생들의 원고를 받아 번역을 시작했다. 문장을 자연스럽게 다듬고 발표할 때 어떤 표현이 더 좋을지 고민했다. 다음 날부터는 혼자 거울 앞에서 통역 연습을 했다. 익숙하지 않은 표현은 여러 번 반복하며 입에 붙도록 연습했다. 드디어 발표의 날이 되었다. 문화센터 강당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학습자들의 가족, 친구, 봉사자들, 그리고 관계자들까지.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 뒤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다. 첫 번째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6개월 된 필리핀 출신의 여성 학습자였다.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발음이 또렷하지 않아 몇 번 말을 더듬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 차례가 오자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고 한국어로 한 문장씩 말한 후 차분한 목소리로 영어 통역을 시작했다. 헐로 my name is 머리요. I work in Korea. Learning Korean is difficult, but it's also fun.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리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뒤로도 여러 명의 학생들이 무대에 올랐다. 각자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들려주었고 무대 위에서 통역을 이어갔다. 긴장했던 처음과 달리
점점 목소리가 자연스러워졌다. 마지막 발표가 끝나고 행사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큰 박수가 터졌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다. 손을 모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박수 소리 속에서 문득 떠올랐다. 예전에는 그저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사람이라며 무시당했다. 서울에서는 손주들이나 돌보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달랐다. 무대 위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도왔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했다. 무대에서 내려오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어쩌면 이 길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표회 이후 문화센터에서 통역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점점 많아졌다.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연락이 왔다. 외국인 학습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졌다. 어느 날 한 학습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혹시 정식으로 통역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순간 당황스러웠다. 통역은 그저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 문화센터 강사님이 그러시던데요.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요. 정식으로 배우시면 더 잘하실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고민했다. 통역이라는 직업은 전문성이 필요했다. 단순히 언어를 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표현 하나하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의사소통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다. 한동안 문화센터에서 통역을 할 때 녹음한 음성을 다시 들어봤다. 발음은 정확한지, 문장이 어색하지 않은지 점검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반복해서 연습했다. 서울에서 무시당하며 지냈던 날들이 떠올랐다. 시골에서 올라온 노인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냐는 시선이 얼마나 서글펐는지 생각났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배우고 익히면 충분히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정식으로 통역 공부를 해보기로 했다.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 통역 관련 책을 빌렸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했다. 문장을 더 정확하고 세련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연습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문화센터 강사가 새로운 기회를 제안했다. 이번에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님과 외국인 사이의 언어적 장벽이 문제예요. 통역할 분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 드릴까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첫 수업날 작은 회의실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주 앉았다. 한국어 강사가 설명을 시작했고 곧이어 통역이 이어졌다. 오늘은 기본적인 생활 회화를 배울 거예요. 마음을 가다듬고 통역했다. Today, we will learn basic DAIRI conversation.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강사의 설명이 길어질 때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간결하게 전달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투를 조절하며 표현을 다듬었다. 수업이 끝난 후 기업 관계자가 다가와 말했다.
덕분에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됐어요. 혹시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손주를 돌보는 것 외에는 아무 역할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현듯 예전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책을 읽으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때가 있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거웠고 언젠가 큰 무대에서 사람들 앞에 서겠다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현실에 치이며 모든 것을 포기했다. 가정을 꾸리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느라 오랫동안 스스로를 잊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통역사 양성 과정을 검색했다. 전문적으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하나씩 찾아봤다. 모든 것이 새롭고 또 낯설었다. 하지만 확신했다. 이제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가기로. 그 이후 저는 통역 공부에 본격적으로 몰두하기 시작했다. 주어진 시간이 짧고 모든 것이 새로운 분야였지만 다시 배운다는 즐거움과 도전의 설렘이 하루하루를 가득 채웠다. 낮에는 문화센터에서 꾸준히 수업을 듣고 밤에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 필요한 이론을 보충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그동안 쌓은 경험이 제법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나 배경 지식들이 언어를 넘어서 상황에 맞게 적절한 표현을 찾는 데 유리했다. 학습이 깊어지고 실력이 쌓이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었다. 그때쯤 문화센터 강사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셨다. 이번에 국제회의에서 통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식 통역사와 함께 일해볼 기회가 있어요. 조금 힘들겠지만 도전해보세요. 정식 통역사와 함께하는 첫 프로젝트였다. 긴장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제회의는 규모가 크고 통역의 정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회의 준비와 함께 긴 시간 동안 회의 내용에 대한 사전 공부도 해야 했다. 그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 미리 준비한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때 갑자기 제 안에서 무엇인가 확신이 생겼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공부하고 준비해왔고 내 경험이 나를 이끌어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드디어 회의 당일, 회사에서 제공한 회의실에 모인 외국인 참석자들과 각국의 통역사들이 모였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정식 통역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다. 처음 몇 마디는 떨리고 부자연스러웠지만 점점 회의의 흐름을 따라잡으며 안정감을 찾았다. 중요한 사항은 메모하며 정리했고 표현이 어색한 부분은 빠르게 수정하면서 함께 진행했다. 통역사와의 호흡도 잘 맞았고 회의 참석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제게 온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많은 칭찬을 했다. 정말 좋았어요. 이전에는 통역이 매끄럽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의 모든 준비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첫걸음은 성공적으로 뗐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 후 다양한 통역 기회가 주어졌고 저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다. 서울에 올라온 이후 통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교차하며 바라볼 수 있었다.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삶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새롭게 느껴졌다. 어느 날 큰 아들이 전화를 걸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실 오랜만에 전화를 받은 것이어서 저는 다소 긴장했다. 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무언가 진지하게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엄마, 요즘엔 뭐 하세요? 통역 일을 하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무언가를 정리하려는 듯 물었다. 엄마, 통역을 한다고요? 정말? 응, 문화센터에서 시작했어.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생겼고 요즘은 국제회의 통역도 하고 있어. 아들은 조용히 들은 후 한마디를 덧붙였다. 대단하네요. 엄마가 생각보다 훨씬 멋진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동안 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며 지냈는데 그가 이처럼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이제는 과거의 그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 이상 내 발목을 잡지 못했다. 내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보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그때부터 저는 통역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일을 잘해내는 것을 넘어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었다. 시간이 흘러 제 인생에서 통역사로서의 길은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갔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그동안 해오던 일들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게 되었다. 매일같이 번역하고 통역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제 인생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엇인가 크게 변하는 기분이 들었다. 하루는 큰 며느리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짜증을 내고 무시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차분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머님, 혹시 시간이 괜찮으세요? 응, 뭐든지 할 수 있어. 무슨 일이니? 사실 회사에서 중요한 국제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통역이 필요해서요. 혹시 그쪽 일하시는 거 맞죠? 저는 잠시 침묵을 했다. 큰 며느리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어르신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며 늘 저를 무시하던 그녀가 이제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웃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번 기회만큼은 기꺼이 도와주기로.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회의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 며느리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다시 연락을 했다. 몇 주 후 저는 그 프로젝트에서 통역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큰 기회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국제적인 기업들과의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국적 기업의 대표들이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있었고, 저는 그들의 언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동안 학습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저는 통역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어느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다.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통역을 이렇게 잘하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의 능력 덕분에 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고백했다. 나는 정말 할 수 있다. 며느리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다소 부끄러운 듯 말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이런 중요한 일에서 도와주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도와줄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내가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제 통역사로서의 꿈을 완성해 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며 제 삶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나 내가 이룬 것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일처럼 나는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제는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리고 있었다. 꿈을 이루고 나서도 나는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다. 인생이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발견한 새로운 자아는 내가 지금까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 언제까지나 나만의 길을